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지가 뭐 실력이 좋대요.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웃군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편에서도 제가 이 실력이 되기 위해서 저한테는 난제가 있었는데 선수급 실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공을 섞어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격을 접고 게임을 치게 되면 오픈 4부 정도 되면 충분한 연습 기회를 저한테 제공해 줍니다. 잘 쳐요. 특히나 기가 살면 어마어마합니다. 선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기가 죽어 있다면 상대방은 자기 실력의 20%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죽어버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심리적인 원인이랄까, 선수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쯤 되면은 하도 이제 그런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실력이 20% 정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가 죽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나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5, 60%밖에 안 나올 겁니다. 만약 기가 많이 죽어버리면 선수들도. 아마추어는 말이죠. 오픈 한 6부 이상은 기가 확 죽어버리면요. 자기 실력 20%도 안 나와요. 완전히 바보 되는 겁니다. 덜덜 떨어요. 공이 안 넘어와요. 그런데 말이죠. 오픈 4부 정도 되는 사람이 기가 살잖아요. 굉장한 능력이 나옵니다. 평소에 못하던 공격 다 들어와요. 그럼 전 충분히 연습 기회가 되죠. 네, 저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저한테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죠. 왜? 선수들과 제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급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늘 경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연습을 할 기회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이제 레슨을 받게 되는데 저는 레슨을 받을 때 항상 코치분들한테 처음에 딜을 했죠. 저를 레슨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레슨하는 거랑 좀 다른 방식을 취해달라. 무조건 서브만 넣어달라. 그러니까 3구 형식으로 하자. 서브 넣고 나중에는 이제 나도 서브 넣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실력이 된 건 아니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실력이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니까, 서브만 넣어달라. 선수만 서브 넣는 거예요. 저는 그 서브는 받아봐야 되니까요. 서브는요, 받아보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리시브는. 아시잖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탁구에서는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시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추어에서 적당히 실력 난 즐기고 말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만약 실력을 늘리는데 욕심이 있다.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리시브예요. 고수들의 서브는요, 넘기기가 어려워요. 넘겨도 전부 찬스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얻어맞죠. 한번 얻어맞으면 3구 얻어맞으면 자기 리시브 했는데 리시브가 너무 쉽게 가가지고 찬스볼을 줘가지고 얻어맞아서, 그러면 다음에 리시브하기 더 어려워져요. 이것도 얻어맞을 걱정까지 해야 되잖아요. 얻어맞으면 선수급 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받기 쉬워요? 뒤로 가서도 잘 못 받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런 게 서브죠. 리시브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슨을 할 때 무조건 서브만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여러 코치를 거쳤는데 그분들의 서브를 계속 받아본 거죠. 저는. 그 경험이 중요하니까, 리시브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아마추어들이 서브가 더 좋아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런 처음 받아보는 서브는 처음에 못 받아요. 몇 번 해보면 받겠지만 어렵죠. 더군다나 제가 요즘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경기 장면을. 예전에는 그건 방송 안 해주면 못 보니까 볼 기회조차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유튜브 찾아서 누구의 경기 치면 나오죠. 그럼 보죠. 그럼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경기 그냥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보게 되면 제가 보면 황당하죠. 리시브가 개판입니다. 선수들도 리시브를 잘 못하는 거예요. 리시브를 찬스볼로 줘요. 그러고서 무조건 뒤로 내뺍니다.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물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선수들은 리시브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리시브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잘난 체 하는 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탁구 수준은 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선수들도. 저는 뭐 기왕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먼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이 동영상은 저는 세계적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착각일진 몰라도. 왜? 이걸 이해하고 나면 탁구 실력이 훨씬 못 당해요. 그러면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많은 차이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제 실력에 도달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미 뭐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착각일 수는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뭐 잘못된 신념도 신념이라고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고요. 탁구라는 게, 뭐 재미난 얘기로는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이제 아주 학창 시절에 이제 사춘기 때 무협지에 보면, 그때는 뭐 요즘에 좀 뭐 야동이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뭐 좀 피 끓는 나이에 그냥 뭐 약간 성적으로 흥분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그러면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잡지에는 어떤 정도냐면, 이제 뭐 물론 모델급 되는 그 아가씨가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영복도 뭐 야한 수영복이냐?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정도가 제가 접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야한 정도예요.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협지를 가끔 빌려다 보면 무협지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이제 거기에 뭐 수밀도 같은 뭐 여성의 아름다운 뭐 이제 신체가 봉긋하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사춘기 때는 뭐 피가 끓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흥분이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무협지를 몇 번 빌려다 본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러분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협지의 내용이 굉장히 조악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문체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꼈고요. 근데 뭐 나이를 먹고 나서 제가 그 무협지를 보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가장 뭐 남는 거는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흥행했던 그 묵향이라는 거물, 뭐 묵자에다가 이렇게 향기 향자 써서 묵향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무협지인데도 상당한 수준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재밌게 본 그 무협지 한 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제목이 뭐였더라? 굴림천하라는 제목의 그 무협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협지를 보고, 제가 다른 무협지도 몇 편 이제 그 나이 먹고 좀 봤는데, 야, 여전히 좀 뭐, 예전보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던 무협지보다는 좀 발전했는데, 여전히 뭐, 그래요. 그런데 이거, 굴림천하는 뭐, 이거는 뭐 거의 문학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그쪽은 뭐, 무식하니까, 이 정도면 문학이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제가 왜 무협지 이야기를 꺼냈냐면, 무협지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무협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무공을 아는 자와 무공을 모르는 자,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무공을 하는 자들의 이야기죠. 그 무협지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죠. 무공을 아는 자와 무공을 모르는 일반인. 탁구가 이제 비유적으로 약간 그런, 탁구를 치는 사람과 탁구를 안 치는 사람으로 나뉘죠. 승부를 겨루고요. 실력이 있고요. 고수가 있고, 초고수가 있고, 초초고수가 있고. 뭐 지금 초고수라고 하면 뭐 세계 랭킹 1, 2, 3, 거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중에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네, 뭐 저는 어떨까요? 뭐 그건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탁구가 약간 무협지를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재미난 얘기죠,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간혹가다 그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협지에서 뭐 초고수가 이제 있는데, 뭐 초고수는요 실력을 알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숨기고 있으면. 이제 무협지 내용이 그래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은 뭐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다음 편에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